2. 해운동맹 1. 개요 1. 정의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shipping link freight conference 또는 liner conference 은 특정 항로의 정기성을 취향시키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선사가 두 개 이상의 선사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당 경쟁의 규제 및 예방, 운임률의 안정, 독점력을 강화하여 회원사 상호 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및 유지시킬 목적으로 운임, 기항지, 배선수, 적치 비율, 기타 운송 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해운 카르텔을 말한다. 이는 운임 동맹 또는 항해 동맹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목적 국제 해상 운송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동일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운임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저운임 등에 의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선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구책의 일환으로 선사 스스로 도입한 제도가 해운동맹이다. 해운동맹의 목적은 가맹선사 상호 간의 운임, 기항지, 배선수 등을 협정함으로써 부당 경쟁을 피하고 비동맹선과의 경쟁에 공동 대처하며 일정한 운임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운동맹의 장단점, 장점, 운임의 안정, 항로의 안정, 양질의 서비스, 화주별 운임 차별 제거. 단점, 과대 이윤 추구, 일방적 조건 변경, 화주의 구속, 독점의 폐해. 이 해운동맹의 종류. 우리나라와 관련된 해운동맹은 아레나, 북미 수출 항로, 이건 참 이렇게 안 되는데 요즘. TWRA, 북미 수입 항로, FEFC, 유럽 항로, 한일 단일 항로, 동남아 항로, 한중 항로 등이 있으며 해운 동맹이 가입하는 방법이 크게 신규 가입의 자율성에 따라 개방 동맹과 폐쇄 동맹이 있다. 1. 개방 동맹 미국식 개방 동맹은 주로 북미 항로 의 여러 동맹에 해당한다. 신규 가입을 신청한 선사에 대하여 배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모두가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탈퇴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미국 신해운법의 동맹규제법의 영향으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며 유럽식 폐쇄 동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반면 동맹 선사 수가 수시로 증감하므로 동맹원 간의 단결이 미약하고 시황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맹외선의 침입이나 교란으로 항로가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2. 폐쇄 동맹 유럽식 유럽 항로의 여러 동맹이 폐쇄 동맹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회원의 이익을 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동맹을 말한다.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3. 해운 동맹의 장단점 1. 장점 1. 운임의 안정 선주 동맹은 선주 간 운임률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운임률과 운임 변동률을 안정시키고자 안정을 기하고 운임의 안정을 통해서 생산 및 판매 계약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2. 항로의 안정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은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이므로 항해의 규칙성, 항해수, 항해일자 등
운송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음, 따라서 무역 거래가 편리하고 무역량이 증가하며 국제 운송의 안정과 국제 간 물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3. 양질의 서비스. 해운 동맹은 항로의 안정성과 배선의 합리화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본 투자는 물론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화주별 운임 차별 제거. 해운 동맹은 모든 화주에게 균등한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화주별 운임 차별을 제거할 수 있다. 2. 단점. 1. 과대 이윤 추구 및 일방적 조건 변경 등. 해운 동맹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대 이윤 추구, 서비스의 질적 저하, 클레임의 회피, 일방적인 운임 변경 등 화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화주의 구속. 해운 동맹은 계약 운임제 및 운임 환급제 등 일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타 선사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지나치게 화주를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 3. 독점의 폐해. 해운 동맹은 기항지나 기항수의 축소 등 독점성을 남용함으로써 인해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 4. 해운 동맹의 운영. 1. 동맹 선대 간의 협정, 대내적 구속. 1. 운임 협정. 레이트 어그리먼트. 운임 협정은 해운 동맹의 공통되는 기본 협정으로 운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임 협정은 운임 수준을 정하는 방법, Fixed Rate Agreement, 운임의 최저 수준만을 정하는 방법, Minimum Rate Agreement, 항로 사정에 따라 운임률을 정하지 않고 자유품목, Open Rate 등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도 실질적인 효과에는 변함이 없다. 2. 항해 또는 배선 협정, Sailing Agreement. 특정 항로의 배선을 동맹 선사별로 할당하고 발착 일시 등 항해수의 제한, 배선협정, 발항지 및 기항지의 제한, 지역협정, 적취 화물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제한, 수량협정 등을 협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페널티를 부과한다. 3. 공동계산협정, 풀링 어그리먼트. 공동계산협정은 동맹 선사 간의 이해조화, 구속력 강화 및 집화 경쟁의 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사 간 특정 항로에 일정 기간 동안 획득한 운임을 미리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공동경영, 조인트 매니지먼트. 공동경영은 경비 절감, 합리적인 배선 등을 목적으로 동맹 내 선사가 특정 항로의 경영을 일시적으로 통합하는 협정이다. 5. 맹외선 대책, 파이팅십. 통상적으로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 또는 비동맹선은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선의 운임보다 10에서 20% 정도의 낮은 운임으로 정기 항로에 운항한다. 이러한 경우 동맹선사는 특정 항로에서 맹해선의 축출을 위하여 맹해선이 취항하는 항구에 일정 기간 동안 대항선을 투입, 채산을 무시한 저운임으로 맹해선을 공격하여 맹해선의 취항을 단념케 한다. 이를 투쟁선이라고 하기도 하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동맹선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각국의 해상법에서 투쟁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화주의 구속수단, 대외적 구속. 1. 계약운임, Dual or Contract Rate System. 계약운임은 해운 동맹이 채택한 화주 구속수단 중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비화주에게는 일반 운임률, 공정 운임률을 적용하고 동맹 선사에만 선적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 운임률보다 낮은 계약 운임률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이중 운임제라고 한다. 계약 운임률과 비계약 운임률의 차이는
10에서 15% 정도이며 동맹선에만 선적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화주가 이를 위반하여 명예선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음, 삼중운임제, 트리플 레이트 시스템. 삼중운임제는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에서 화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비계약 운임률과 계약 운임률 외에 특별 계약 운임률을 추가하여 이 세 가지 운임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FOB 계약에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비동맹선사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동맹선사를 이용하면 운임계약률의 2에서 3의 퍼센트의 추가 할인, 특별계약 운임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성실환급 FRS Fidelity Rebate System. 성실환급 제도는 화주가 동맹선사와 미리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를 이용하겠다는 선적 명세서를 제시하고 리베이트를 요청하면 그 기간 내 화주가 선적한 화물에 관한 총 운임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연환급 제도 DRS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보기간 없이 즉시 지급한다. 3. 이연환급 Deferred Rebate System DRS. 이연환급 이연환급 제도는 성실환급 제도 FRS보다 환급 시기가 환급 시기가 한 기간 늦어지는 제도로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선에만 선적하고 계속해서 다음의 일정 기간 Deferred Period에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경우 이전 기간의 운임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연 환급 제도 하에 운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동맹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를 보다 강하게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 3. 부정기선 운송 개요. 부정기선 트램퍼. 부정기선은 특정 소수 화주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어디나 취항을 할 수 있는 취항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부정기선 운송은 항해의 신속성이나 정확성보다는 대량 물량을 저렴하게 운송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운송 대상은 주로 중량 또는 용적에 비하여 값비싸고 출하 시기가 불규칙한 화물이거나 운송 단위가 큰 대량의 원유, 석탄, 곡물, 철광석, 원목 등과 같은 산화물, 가 된다. 부정기선의 운송계약은 선주와 용선자, 화주가 1대1로 계약을 체결하는 항해용선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운임도 선복의 수급에 따라 항상 변동되는 점에서 정기선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 추가학습 정기선 운송과의 비교. 해운업의 기초 형태는 부정기선 형태였으나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기선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오늘날의 컨테이너 선의 출현으로 정기선 운송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현대 해운의 기본 형태로 병존하고 있다. 2. 용선 차터파티. 용선은 선주가 대량 산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선복 십 스페이스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다른 선주에게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기선 시장, 부정기선 시장에 모두 이용될 수 있으나 주로 부정기선 시장에 이용된다. 3. 정기선 운송과 용선. 1. 정기선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전용선 등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용선과 정기용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정기선의 경우 일정 항로에 대한 일정 운항 일정 운임율표를 공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하는 만큼 선박의 크기나 속력 등이 일정해야 규칙적이고 동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선사는 용선 대신 스스로 표준 선형을 신조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부정기선. 반면 부정기선의 경우 수많은 산 화물의 운송 수요를 항해용선으로 처리하고 항해용선을 이행하기 위한 선박도 전기용선으로 확보하게 된다. 결국 부정기선과 용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 부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의 선복을 제공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 형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화물 및 선박. 부정기선의 화물은 대체로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합판 등 운임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 화물이다. 선박은 화물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 벌크선 또는 전용선이 이용된다. 2. 운임. 부정기선의 운임은 불확정 운임으로 매 항로나 매 운송 단위마다 일정한 운임 물표가 없고 주로 물동량, 수요 및 선복,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운임은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한 반면 부정기선은 통상 저가 화물을 벌크 상태로 운송하므로 운임 수준은 정기선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운항 형태.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항차마다 매번 항로가 달라지며 운항 일정도 불규칙적이다. 원유나 석탄, 철광석의 경우에는 음, 음, 장기 운송 계약에 의해 반복적으로 운항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운항 일정을 공시하지 않고 운항이 반복적으로 운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선 운송과 구분된다. 4. 계약의 형태. 부정기선 운송에는 운송인이 1인 또는 소수의 용선자와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형태의 운송계약을 용선계약이라 한다. 3. 용선계약의 체결 차터파티. 중개의뢰, 중개인 선복조회, 선사 확정, 용선계약 성립, 용선계약서 작성. 1. 용선계약서 중개의뢰 브로커. 용선계약을 위해 선박이 필요한 용선자는 희망선복, 선박의 속도, 선박 형태, 항해 루트와 이용 항만, 용선 형태, 수송 화물 형태, 선박 등록 상태 등을 명시하여 용선 중개인 또는 직접 선주에게 조회, 인콰이어리를 의뢰한다. 추가 학습 용선 계약의 중개인, 해운 중개인, shipping 브로커는 주로 선주와 용선자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해운 중개는 선박과 화물을 연결하는 항해 용선 형태와 선박 용선에 관하여는 전기 용선 그리고 선박 매매, 중개 등의 업무로 대별된다. 2. 중개인의 선복조회 인콰이어리.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용선자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은 용선자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선복의 유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주에게 조회한다. 3. 계약의 성립. 1. 청약 및 승낙. 용선을 원하는 용선자 또는 중개인의 조회에 대하여 선주가 반대 청약 또는 확정 청약을 하고 용선자가 승낙하면 용선 계약이 성립된다. 이후 상호 성약서, 픽처 메모 또는 선복 확약서를 서명하는 용선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용선 계약서의 형식. 용선 계약서의 서식은 용선의 형태 그리고 및 그 내용에 따라
음, 종류가 다양하다. 용선계약이 성립된 후 용선계약된 선박이 선적된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차트파티 BL이라고 한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계품 운송계약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과 법적으로 상당 부분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용선계약의 형태 1. 개요 1. 정의 용선계약이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음, 선박의 전부 용선 또는 일부 용선을 빌려주고 용선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용선계약은 다시 화물계약과 선박 사용계약으로 구분된다. 2. 종류 화물운송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동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운송계약이 있으며 선박사용계약에는 정기용선계약과 나용선계약이 있다. 모든 용선계약에는 선주 및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3. 재용선 용선자는 자신이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을 해주거나 또는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을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재용선이라 한다. 용선 계약 대표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은 선원 임금, 복리후생비, 식비, 연료비, 식비, 의료비, 연료비, 선박 수리 보수비, 선체 도장 비용, 선용품비, 선박 보험료, 선박 공과금. 간접 비용은 이자, 감가상각비,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는데. 일반 관리비, 용선 중개 수수료. 전부 용선 및 일부 용선, 전부 용선 계약. 홀 차터, 정부 용, 용 전부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 시 선복의 전부를 빌리는 경우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용선 계약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2. 일부 용선 계약, 파셜 차터. 전부 용선 계약은 홀 차터. 일부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 시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실제 일부 용선은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2. 나용선, 베어보드 차터. 상법 제847조 나용선, 선체용선 계약의 정의. 1. 선체용선 계약은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회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회원이 선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 용선 계약으로 본다. 1. 정의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원을 배승하지 않는 선박만을 용선하여 선원을 배승하고 선박 운전비 일체를 부담하여 선박을 운용하며 선주에게 반대급부로 선박 건조비 또는 구입비에 해당하는 자본비의 성격의 용선료를 지불하는 선박 사용 계약을 의미한다. 2. 특징 나양선은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장기간인데 10년에서 15년 10년에서 15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경우도 있다. 계약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용선료는 계약 체결 시점의 운임 시향보다 원가에 충실하게 산정된다.
3. 종류. 나용선 계약은 선박을 임차하여 점유권, 용의권을 용선자가 가지는 단순한 나용선 과 베어보트 차트와 선박 건조 또는 중고 매입 후 연불 방식으로 성가를 상환하고 상환 종료와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 베어보트 차터 with hire purchase BBC 어, HP hire purchase 나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 우리나라 상법상 나용선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용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용선자가 선박 매수의 권리를 가지는 나용선 계약 BBCACP 또 단순 나용선으로 처리한다. 나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선박이라는 물적 설비만을 빌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해에 필요한 보급품이나 선원 등을 스스로 공급해야 한다. 4. 선주의 권리, 의무. 선주는 용선기간 중이라도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의 이권을 요구할 수 있고 정기적인 선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주는 선박의 인도와 동시에 선박의 가망성에 대한 책임이 종료되기 때문에 선박의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잠재적인 하자를 제외하고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용선자의 권리, 의무. 용선자는 선박 운행에 있어서 선주와 동일한 점유권과 지배권을 가진다.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에게 선주와 유사한 자율적인 운항 권한을 제공하고 동시에 선박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다. 나용선자는 선박의 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선박의 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선박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선박이 전손 처리되었을 경우 보험금은 선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박의 부부 가입과 보험 조건에 대해 보험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부부화해야 하며 용선자는 부부 즉시 선주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2. 정기용선 타임차터 상법 제827조 정기용선 계약의 정의 정기용선 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한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정의 정기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전부를 용선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하여 빌리고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불하는 선박 사용 계약이다. 2. 특징 통상 용선한 선박을 이용해 항해 용선으로 운임을 획득하거나 재용선을 주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선사 등이 용선자가 된다.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용선자는 항비와 연료비, 운하 통과료 등의 비용만 부담한다. 그러나 정기 용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경기가 불안 국면에 직면하면 계약 용선료와 시장 용선료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용선자의 피해가 클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산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음, 정기 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 정기 용선 계약은 선박의 운송 능력을 용선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항해 용선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용선 계약설이란다. 하지만 정기 용선자는 선장,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선박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므로 항해 용선자와는 다르며 자신이 직접 해상 기업을 경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기 용선자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며
정기 용선 계약은 또한 선원 등의 노무 공급 계약과의 혼합 계약이 되고 이 경우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추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혼합 계약설이란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의 국가에서는 판례상 혼합 계약설이 인정되지만 영국 법상으로는 용선 계약설이 인정되고 있다. 학문적이니까. 3. 선주의 권리 의무. 선주는 유치권, 경매권을 가진다. 정기용선자가 약정한 용선료를 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선주는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용선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음, 또한 정기 용선자가 용선료 약정기일에 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는 정기 용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손해가 있으면 정기 용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선장, 선원의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정기 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 용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선주는 정기 용선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주는 운송에 필요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부담한다. 4. 용선자의 권리 의무. 용선자는 정기 용선 계약의 약정한 범위 내에서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용선자는 선주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용선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음, 또한 용선료 기간이 만료되면 인수 시점의 상태와 동일하게 선박 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 용선자는 연료비, 항비, 통과료, 대리점비 등 실제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 항해용선, 보야지 차터. 상법 제827조. 항해용선의 정의. 항해용선 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의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정의. 항해 용선 계약은 선주가 용선 계약의 특정 화물을 특정 한 개의 항구 또는 수개의 항구로부터 다른 한 개의 항 또는 수개의 항까지 해상 운송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해상 운임을 수취하기로 약정하는 일종의 용역 계약으로서 통상 용선자는 화주가 된다. 이 특징, 항해 용선은 실질적으로 운송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품 운송 계약은 개별적인 물품의 운송을 운송인이 인수하고 그 대가로 화주의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전형적인 도급 계약이다. 그러나 항해 운송 계약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빌려주는 형식의 운송 계약으로 하역비와 정박비의 조정을 통하여 항만 내 시간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도급 계약의 성질이 약화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추가 학습 항해 용선 계약의 운임 기준. 1. 원칙 실제 선정량. 항해 용선 계약은 통상적으로 운임을 톤당 얼마로 하여 화물의 실제 선정량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계약 후 선적 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적 데드 스페이스 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 부적 운임 데드 프레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항해 용선 계약의 변형으로 운임 결정 방식에 따라 총괄 용선 계약과 일대 용선 계약으로 어, 계약이 이용되기도 한다. 음, 부적운임. 부적운임은 송화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적하지 못한 선박의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항해 용선 계약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총괄 또는 선목 용선 계약 럼섬 차터. 총괄 용선 계약은 주로 잡다한 화물을 운전할 때 이용되며 일정한 선복의 운임 총액을 얼마라고 정하여 실제 적재 수량과는 관계없이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복 운임은 총괄 운임 총괄 운임 럼섬 프레이트 라고 한다. 선주는 계약 후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족을 선주는 계약 후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부족 운임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3. 1대 용선 계약 데일리 차터. 1대 용선 계약은 본선이 지정 선택항 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지정 양육항에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당 금액을 정하여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운임은 실제 적재한 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선주의 권리와 의무. 선주는 운임 청구권, 초과 정박 기간에 대한 최선료 청구권, 화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음, 선주는 용선자에게 약정된 기간 동안 선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적과 관련하여 선박 회항 의무, 선적 준비 완료의 통지 의무, 정박 의무, 적하의 수령, 적부 의무, 선화증권의 교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항해와 관련하여 감항 능력 주의 의무, 발항 의무, 직항 의무, 운송물의 보관 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음,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항의 입항 의무, 정박 의무, 양육 의무, 운송물 인도 의무, 공탁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정박 기간 내에 화물의 하역이 종료된 경우 선주는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음. 4.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용선자는 발항 청구권과 용선 해제권을 가진다. 발항 청구권이란 화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적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음,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화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음, 용선 해제권이란 발항 전에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음, 용선자는 어, 음, 용선자는 안전항 지정 의무와 하역 작업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항 지정 의무란 안전한 선적항과 양육항을 지정해야 하며 용선자의 의무 지정하는 용선자의 의무를 말하며 하역 작업 의무란 용선 계약에 따라 선적비 및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운송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선주가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음, 추가학습 특수한 항해 용선 계약 1. 연속 항해 용선 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 CVC 1. 정의 연속 항해 용선 계약은 특정의 한 선적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의 계약 조건 등 1항차 항해 용선 계약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 선박이 수개의 항차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 계약된 선적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 운송해야 할 화물이 대량의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서로 동일 선박이 연속적으로 화물 운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연속항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의 특징을 가미한 항해 용선계약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이 운임 주로 탱크가 많이 이용되며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육한 후
다시 선적을 위해 공선으로 음, 선적항까지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 운임이 공선 항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된다.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본선을 시황에 무관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이 용선 기간이 대체로 장기간이어서 장기 용선 계약 (COA) 등과 같이 유류 할증료를 용선 계약에 삽입시킴으로써 선주는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운항 원가 상승 부담을 용선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며 정기 운송과 같이 통화 할증료를 삽입하여 자국 화폐로 했을 때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3. 운항상의 특성. 항해용선 계약과 마찬가지로 매 항차 선적 완료 후 계약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며 조출료, 채선료는 발생 시마다 또한 항차 완료 시마다 정산한다. 연속 항해 계약서는 1항차용 항해 용선 계약과 비교할 때 용선자에게는 안정적인 선복 확보, 선주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화물 확보라는 이점이 있다. 음. 2. 장기 용선 계약 또는 장기 물량 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 1. 정의. 음. 장기 용선 계약은 항해 용선 계약 장기 용선 계약은 항해 용선 계약을 장기로 체결할 경우와 유사하다. 이 장기 용선이라는 말,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이 맞겠지. 유사하다.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특정 선적항에서 특정 양육항까지 선박의 지정 없이 상황에 따라서 유휴 선박을 배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계약을 말한다. 철광석, 석탄 등의 메이저산 화물의 운송에 주로 이용되며 항해 운송 계약을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